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처음 시작은 제 계좌 상태를 공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7월 5일부터 16일까지 3배 레버리지 계좌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불지는 4달러 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66%로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SXL과 TQQQ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SXL은 마이너스 66%에서 마이너스 53%, TQQQ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2%까지 올라줬습니다. 아직 양전하려면 한참 멀었지만 다음 주에 TQQQ를 더 추가 매수하면서 올해 목표했던 계획 SXL과 TQQQ 비율 맞추기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창환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가지고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U프로보다는 SXL, SXL보다는 TQQQ인지 물어보셨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U프로는 미국의 150년 역사를 지키며 우상향하고 있는 S&P 500 지수를, SXL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T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들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3개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배를 투자하고 싶지만 보수적인 스타일이라면 U프로, 3배 투자인데 슈퍼사이클을 타서 한 방 크게 먹고 싶으면 SXL, 공격적이긴 한데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낮추고 싶다 싶으면 TQQQ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객관적인 정보를 위해서 기간을 1년으로 잡고 미국 주식 매수 순위를 찾아봤는데요. 부동의 1위는 역시 테슬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3배 레버리지, TQQQ, 그리고 SXL입니다. 이 차트가 50위까지 보여주는데 아쉽게도 U프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150년간이나 우상향해온 S&P 500을 3배수로 추종하는 U프로인데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1억 천금의 꿈을 이루기에는 U프로보다 TQQQ와 SXL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3배 레버리지 ETF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게 2020년 양적 완화 이후 엄청난 급상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코로나 최저점 대비 각 세 종목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U프로는 코로나 저점 대비 약 800%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꽤 엄청난 상승이죠. 하지만 TQQQ는 1000% 이상 올라줬습니다. 1000%면 10배예요.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1억이 된 거죠. 그리고 대망의 SXL은 222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런 2년간의 단편적이며 단기적인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아까 보셨던 순매수 순위에 U프로가 왜 없을까 싶으실 거예요. 800%도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럼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새 종목들의 상장 이후 최고점이었던 2021년 11월까지 차트입니다. 딱 봐도 차이가 보이시죠? TQQQ와 SXL은 정말로 적립식 매수를 했으면 최소 5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반면에 U프로는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S&P 500을 추종하는 3배 상품인 만큼 변동성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더 작습니다. 세 종목은 모두 2010년 상반기에 상장되었습니다. 그 이후 U프로는 6230%, SXL은 9500%, TQQQ는 1778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TQQQ는 U프로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운 수익률 차이를 보여줘요. 그러면 TQQQ를 투자하는 게 맞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같이 2010년 초에 상장된 새 종목들은 매해 상승과 하락을 같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이는 것은 SXL은 거의 대부분 다른 차트들에 비해서 상승과 하락의 폭이 큰 차이가 나죠.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도 화끈합니다. SXL을 제외하고 두 종목만 보면 수익률 면에서 많은 차이는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TQQQ가 U프로에 비해서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라는 달콤한 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도 봐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각 종목의 MDD 차트인데요. 압도적으로 밑으로 많이 빠진 종목이 보이죠? 그것이 바로 SXL입니다. SXL은 현재 폭락장에도 마이너스 85%나 빠지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TQQQ와 U프로를 비교해보면 나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의 변동성이 S&P 500보다 높은 것과 올해 TQQQ의 MDD는 마이너스 75%, U-는 마이너스 60%의 하락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변동성으로 볼 때는 S&P 500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각 종목 월별 변동성 차트도 영상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들이 있고 하니까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처해 놓으시고 시간 되실 때 살펴보시면 차이를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U-, 두 번째 SOXL, 세 번째 TQQQ입니다. 그럼 이런 변동성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 U-가 추종하는 S&P 50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은 미국 신용평가사 Standard & Poor's Global에서 미국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의 주식들을 모아 지수로 묶어서 주기적으로 수정하고 발표하는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우량 기업주를 중심으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애플, 다른 종목들이 다 박살나고 있을 때도 마이너스 30%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대표 우량주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31%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초우량주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량주 500 종목들로 이루어진 S&P 500의 변동성이 작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TQQQ는 어떨까요? TQQQ는 단순히 나스닥을 추종하는 게 아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S&P 500과 마찬가지로 나스닥에서 실적 좋은 회사 100가지를 선정해서 지수로 형성한 것입니다. 당연히 500개의 움직임보다 100개의 움직임이 좀 클 수밖에 없겠죠. 나스닥 100에 편입된 종목들 중 다수가 S&P 500의 포트폴리오에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SOXL은 어떨까요? SOXL은 다른 두 지수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숫자인 30개 회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대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시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편입된 다른 두 종목들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편입된 회사들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은 약 260조 정도로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작다면 작은 회사들이 몰려있는 만큼 변동성만큼은 비교하지도 못할 수준이 되는 것이죠. TQQQ와 SOXL에 대한 더 자세한 비교는 우측 상단에 띄워놓은 영상에 더 잘 설명되어 있으니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요. 새 상품 중의 선택은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락장에 내 계좌에 마이너스 70%, 80%의 하락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약간의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150년 동안 어마어마한 폭락들을 다 견디고도 우상향해온 S&P 500을 추종하는 U-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TQQQ와 SOXL이 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마이너스 80%가 빠져도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폭등할 거니까 이때 수량 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강철 멘탈이라면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MDD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싸게 산 주식이 폭등하면 결국 투자자에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제 최종 결정은 TQQQ입니다. MDD도 SOXL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수익률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 투자 기간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고민해보시고 3배 상품들인 만큼 투자하실 때마다 꼭 멘탈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릴 게 많다 보니 오늘 영상이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더 길었는데요.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